안녕하십니까. 저희 도큐 웹사이트 제작을 하게 된 멘트 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증상자에 맞는 약품을 찾아드리기 위해 저희는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 이러한 목차 순서에 따라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왜 저희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저희 한국인들이 1인당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의 소비량이 평균 OECD 국가 중에 1.3배가 많고, 국민 1인당 49만원치의 의약품을 산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식품의약처에서 사용설명서 버리지 말지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설명서를 버려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 부분을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일정과 파트 배분 화면 개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획부터 좀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 이미지 디자인까지는 계획적으로 들어갔으나 설계와 테스트부터는 조금 딜레이되는 현상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배분에 있어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회의를 할 당시에 화면 구성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먼저 마인드맵을 통해서 수집을 해보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화면 구성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파트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저 부분과 이제 메디 부분을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혜리님께서는 메인 부분과 메디의 약국 검색이라던가 이미지 맵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연님은 이제 보드, 저희가 자유 게시판과 공지사항 게시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 디자인 기획 단계부터 발사믹 와이어 프레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메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반응을 보여주자. 그래서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반응형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보여드릴 거고요.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회원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사이트들을 많이 참조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 고객님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글쓰기의 위치라던가 아니면 페이지 내리션의 위치 부분을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메디 같은 부분은 고객님들이 검색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잘 따라가실 수 있게끔 흐름을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테이블을 처음에는 3개로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테이블을 중간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언어 같은 경우는 자바부터 시작해서 저희 톰캣이랑 오라클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라이브러리는 히카리와 마이바티스 룸버, 그 다음에 툴로는 이클립스, VS코드, SQL 디벨로퍼, 발사믹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업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건 기시였고요. 기시를 통해서 코드를 많이 모아놓고 충돌도 많았지만 이게 없었더라면 다시 되돌아갈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메인 페이지 및 증상별 검색 페이지, 지도 페이지를 맡은 주혜림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호화면은 보시다시피 크게 헤더 부분하고 검색 부분, 이미지 게시판 부분하고 코멘트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부트스트랩을 참고하여 반응형으로 사이즈에 따라 반응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일부 버튼 요소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하고 그 외에도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서 스크롤에 따른 애니메이션이 발동이 되도록 심플하면서도 동적인 웹페이지로 느껴지도록 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사이드바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로그인을 하지 않으실 경우 세션이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으며,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즐겨찾기가 발생될 수 있도록 코딩을 하였습니다. 헤더 부분은 각 SNS 매체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상단 헤더 부분에 각 로고를 클릭할 시에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로그인한 트위터에 트윗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팝업 부분은 쿠키를 사용해서 팝업 노출 및 제어를 생성했고요. 만약에 체크박스에 체크 시 하루가 지정되어서 하루 동안 팝업이 뜨지 않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메인 중간 부분에는 방문 접수 카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서 각 일자마다 해당 투데이 당일 방문자와 총 방문자가 나타날 수 있게 구상하였습니다. 화면과 같이 증상별 검색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으로 제작되어 휴대폰 사이즈에서도 알맞게 나타날 수 있게 만들었으며,
증상별 검색 페이지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게 하는 걸로 중점을 두었고, 각 이미지의 좌표에 따라서 우측 이미지와 태그가 각각 변동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약국찾기 같은 기능 경우에는 다양한 기기에 맞춰서 반응형으로 디자인되었고요. 약국 위치에 대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CSV 타입의 파일을 이용하였습니다. 지도 페이지 시작 시 각 행정구역의 도와 시가 생성되면서 행정구역의 각 분류에 따라서 시, 군, 구가 각각 해당되는 시에 해당되는 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분류에서 소분류가 선택할 시 약국이 해당되는 각 시와 각 구가 해당되는 약국 리스트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만들었으며, 기본적으로 AJAX와 REST 컨트롤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약국의 이름을 클릭 시에 생성된 마커와 오버레이가 있는 쪽으로 중심 위치가 변동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셀렉트 박스를 이용한 검색 외에 검색어만 입력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선택을 안 할 시에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키워드가 해당되는 약국 리스트를 반영하였으며, 만약에 없는 키워드로 약국을 검색할 시에 이런 식으로 포함된 약국이 없다라는 알림창을 뜨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도와 시를 다 설정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약국의 이름이 포함되는 약국 리스트로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담당한 아까 검색을 통해서 저희 키워드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들어있는 데이터들만 리스트로 출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가 생산 판매 양에 따라서 리스트를 구현하고 싶었는데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생산 판매 순으로 되었다면 1, 2, 3 랭킹까지 표현이 될 수 있고요. 페이지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저 그림이 나오지 않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비교하기라고 해서 원하는 약을 2가지에서 3가지를 선택하게 되었을 때 고객님들에게 비교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구현을 하였고요. 만약에 2개 미만으로 선택하였을 때는 안내창과 함께 좀 더 선택할 수 있게끔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와 3가지를 고객님들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3가지 이상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반응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4가지가 들어갔을 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2가지와 3가지까지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페이지별로 즐겨찾기 버튼을 선택할 수 있고, 즐겨찾기를 했을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사이드바와 마이 페이지에 즐겨찾기한 내용이 모두 들어갈 수 있게끔 구현되었습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조금 못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걸 버튼을 누르고 떼고 누르고 뗄 때마다 페이지가 변화하는 게 아닌 아이작을 통해서 추가, 제거가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저 화면입니다. 유저 화면은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웹에서 봤을 때 조금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모바일 반응형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한 모습으로 고객님들 사용을 해보실 수 있게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 아이디 중복 확인은 아이작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아이디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아이디일 경우 그 다음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아이디일 경우 고객님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소 찾기 같은 경우도 저희 공공 IP 도로명 주소 API를 활용하여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팝업 형태로 구성을 하였고요. 작지만 저희 로고도 한번 박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소는 거기서 제공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활용하였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회원 가입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웰컴이라는 안내창과 함께 저희 아이디와 패스워드만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고, 그렇지 않고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을 이용해서 들어왔을 때는 카카오 로그인까지 함께 보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2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의 값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했을 때도 말씀드린 쿠키 같은 경우도 선택했을 때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쿠키 값이 세팅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배웠던 쿠키의 형태 말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쿠키를 한번 가져와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장점은 가독성이 확실히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 페이지에서 마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즐겨찾기랑 내가 쓴 글을 모두 고객님들에게 볼 수 있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고객이 유저 정보와 보드 정보를 모두 가져와서 한 번에 나열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페이지 내이션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눌러보았더니 페이지가 다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고객님들이 그럼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여기에 포인터를 두고 다시 리다이렉트 했을 때 이쪽으로 스크롤이 바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회원 정보 수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의 아이디, 패스워드, 기본 정보 수정은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중점을 둔 부분은 이제 회원 탈퇴 부분입니다. 회원 탈퇴는 처음에는 이제 탈퇴를 많이 시키고 싶지 않아서 안 보이게 가둬두었다가 고객님들이 누르고 나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게 하였고, 회원 탈퇴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페이지 전환하는 것이 아닌 거기 세션에 들어있는 비밀번호 값과 비교해서 맞다면 넘어갈 수 있게 한 번 더 요청하는 페이지, 틀리다면 틀렸다라고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확인 눌렀을 때 탈퇴되었고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인사를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로그아웃은 바로 그냥 홈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드 화면입니다. 네, 그 화면을 맡게 되었고요. 여기는 자유 게시판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글쓰기 버튼이 없습니다. 네,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작게 이제 반응으로도 볼 수 있게 글씨가 글쓰기 버튼이 나타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글쓰기 버튼 누르면은 글 작성하기로 이제 화면이 이제 변화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그림을 첨부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그림을 첨부하고 이때는 비밀글 설정까지 클릭하시면은 비밀글 설정까지 해서 등록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등록한 후에 검색 버튼으로 작성자 글쓰기 죄송합니다. 작성자랑 그 제목이랑 이런 거 이제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아까 비밀 설정하면 이렇게 옆에 등록할 버튼 옆에 이렇게 생기고 크게 나타납니다. 저희 이제 코드 쓴 거, 검색 코드 구현한 거 있고요. 서이칭을 활용해서 이제 리스트 소치해갖고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스타스로 등록 정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세 보기 페이지를 이동하시면은 저희가 파일을 저장했던 거를 다시 불러오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수정할 때도 다시 불러와서 이제 다시 파일을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사진을 불러와서 하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공유했던 거는 파일을 이제 불러왔을 때 저장하고 다시 불러왔을 때의 코드가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좀 여기서 많이 직시하게 되었는데요. 저장할 때랑 불러올 때의 코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이 코드로 저는 보드 부유를 딱 하나 썼거든요. 이 보드 부유로 건강정보 게시판도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8개의 게시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도 역시 반응형으로 하나씩 볼 수 있게 5개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는 메인 페이지에 저희가 최근 게시글을 올리면은 이제 최신글 3개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 그림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은 다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 화면 구성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느낀 점으로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모델 단위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재사용을 사용할 때도 훨씬 더 편리했고 수정할 때 특히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위별로 묶어서 주석을 달았을 때는 빨리 찾고 빨리 수정할 수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업을 하다 보니까 깃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하였는데 중간에 코드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깃은 모든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코드를 찾을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를 총 2번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독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번 다시 업봄으로써 고객의 눈과 개발자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아작스와 레스트 컨트롤러를 작성하면서 비동기 방식에 대한 구조와 원리를 다시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에러를 고치면서 정상적으로 실행될 때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배운 것을 운용한다는 게 생각보다 더 버거웠지만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고요. 도움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협업의 의미를 갖게 다시 한번 와닿게 해준 저희 팀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 컴퓨터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데이터를 다 끌고 와야 하는 상황이 조금 아쉬웠고, 만약에 데이터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면 전처리 작업도 하고 페이지에 좀 더 다양한 구성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약국 위치에 대한 데이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을 표시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받은 데이터에서는 동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었고, 오히려 새 주소인 이제 무슨 길, 무슨 로에 대한 정보가 많아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반경 2km 내 약국 위치를 마커로 표시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시간이 좀 넉넉했다면 굳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 손으로 스크롤 위치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건강관리 게시판에 사용자 권한을 내고서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는데 아직 그거를 구현하지 못해가지고 그 점은 아쉬웠고요. 시쿼링 모드에서도 인터셉션을 주고 싶었는데 그 점을 못 막아서 일단 스크립트 처리로 막아주는 기능을 해놨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모두 함께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